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못했더라고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그죠? 검은 수요일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시장에 놓여져 있는 악재의 충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자가가 가진 최후의 한 푼까지 빼앗으려는 위험한 야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떨어진 종목이 또 떨어지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섣부르게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힘든 상황을 연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 위기가 나오고 영국의 금융위기, 긴축, 전쟁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틀린 위험이다.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아픈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이번에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와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모습이 보게 되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코덱스, 레버리지 이렇게 주식을 매수를 했죠. 잘 보시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면서 약 22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LG화학 그러면서 배당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역시 손해를 보았죠. 그죠? 왜 넘어갔죠? 자동으로. 자,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부터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 그런 가운데 한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매수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일 때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 주식을 낙폭과대 주식이라고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죠. 이전에 50만 원이 지금 10만 원이 됐다고 싼 게 아니라 그 주식, 그 섹터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자, 자세한 전체적인 시황과 섹터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이후, 제가 이제 수요일만 나오니까, 그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죠. 악재가 만발했었죠. 10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고용 보고서 충격이 일단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26만 3천 명 증가가 나오면서 일부 충격을 받은 상태. 거기에 경제활동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 거기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부분이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모습.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충격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제한,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대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규제를 더 확대해서 발표를 했죠. AMD 주가가 150불에서 58불까지 떨어지는 급락.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시퍼렇게 떨어진 그래서 나스닥이 4.8%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주말에는 크림대교가 대형 폭발을 보였고 거기에서 러시아가 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푸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까지 작용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의 10월 9일 연휴 지나고 화요일 날 아시아의 증시가 박살이 났죠. 그죠? 코스닥이 4% 떨어지고 대만이 4.34% 떨어지고 TSMC가 대만의 시가총액의 25%를 장악하고 있는데 TSMC가 8%를 급락을 했으니 당연히 4.34% 일본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나 코스피는 그죠? 9월 30일 날 저점을 만들었었던 2134포인트를 지켜낸 2174포인트 내에서 저점을 지켜냈고 오늘 역시 지켜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해라. 이러다 다 죽는다. 그죠? 미국의 강달러에 대한 그 부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버냉키 전 연준 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EU의 외교 고위 대표 역시 미국 너만 살자고 금리 속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갖고 가면 다른 여타 나라들의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긴축을 고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제금융통화위원회와 또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가 있습니다. 세계 190여 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서 성토하는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그죠? 그건 잡긴 잡아야 되는데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성토하면서 시장의 지수가 약세인데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또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4월 달에도 하향, 7월 달에도 하향, 10월 달에도 하향. 그죠? 그래서 IMF의 주요국 내년 성장률을 전망을 보게 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스페인,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다 7월보다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 역시 그죠? 우리나라 역시 내년에 2%대로 이번에 하향 조정하면서 2% 라인 부분까지 성장률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죠? 미국채금리란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4.5%를 갖고 가고 또 오늘 우리 시장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3%가 넘어갔는데 성장률이 2%라면 말 다 했죠. 그죠? 자, 미금리 4.5% 시대 준비됐나?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만해라 이제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추이를 보면 사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이때가 2007년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면서 리만 브라더스 금융 시스템 신용의 위기가 나타나면서 침체의 이 분홍색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드리는 건 200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7%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는 54%까지, 최고점 대비 54%까지 급락했던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비슷하게 급락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그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다시 시장이 상승을 해서 고점을 돌파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의 위기가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동일선상으로 놓을 만큼의 위기냐? 분명히 지금 들리는 내용들은 다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도 그죠? 실제적으로 리만 브라더스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국의 지금 오늘 경제뉴스의 도배는 영국과 관련된 금융, 채권의 불안, 이 부분이 도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직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가 안 좋아져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속뜻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기를 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런 긴축의 속도를 빨리 갖고 가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 뭐 스리랑카라든지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나와야 되는데 영국, 그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금융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마불사일 거다. 그죠? 같은 백인종이, 그죠? 손흥민 축구할 때 얼마나 인종차별 받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영국인들이 백인, 그리고 미국 역시 그런 대마불사의 관점에서 영국을 좀 바라볼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영국의 이 위기 때문에 연준의 피봇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통화정책을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후퇴했죠. 그러나 투자자들의 항복이 멀지 않은 징조도 일정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미국의 애플, 그죠?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애플과 테슬라에게도 매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빅스텝 했습니다. 3.0%, 그죠? 이제 미국하고 3.25니까, 그죠? 비슷비슷하고 11월 2일 날 0.75bp 인상하면 4%, 또 한미 금리 역전이 좀 일정 정도 나올 텐데, 여하튼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9월 29일, 30일 날 찍었었던 원화 가치 1442원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하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원화 가치 부분에 있어서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의 하락이 우리나라가 웬만한 좋은 괜찮은 나라들 중엔 하락률이 17%로 높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은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요. 8.1%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1%에서 8.3%, 8.1%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JP 모건이, JP 모건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 IB 투자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 지난달 이상 나오면 주가가 5%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형 글로벌 증권사가, 그죠? 8.3%를 이하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높으냐, 인사이트를 제공해야지. 그죠? 내일 전쟁 나면 주가 폭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도 방송을 나올 때 밤새 자료를 찾고 그 나름대로 이 8.3%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거를 찾는데, 그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증권사가 8.3% 이상이 나오면 주가가 5% 폭락할 거다? 주식시장은요,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놔두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죠? 9.11 테러처럼 폭파하면, 그러면 주가가 멸망할 거잖아요. 이런 만약에보다 여러분들이 지금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건지, 지금 손절을 할 건지, 지금 매수를 할 건지는
발표되는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요하면 이미 가격은 올라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지표가 발표될 때 그 지표를 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것이 낫다.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지금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식 그동안 3,266포인트에서 2,13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가까워져 오니까 관망하시고 지표 확인하고 하시라고요? 이런 방송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태까지 떨어질 때는 괜찮다, 그죠?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 지구가 망하냐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시장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전개되니까 지켜보고 하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맞든 틀리든 나름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께 보셨지만 신규 일자리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부분이죠. 시간당 임금도 더 만족할 만큼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그 이전에 발표되었었던 구인과 구이직 관련해서는 뭐예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겁니다. 중국의 8월 CPI와 PPI 이때 예상보다 다 낮았죠. 거기에 중국이 뭐 나름대로의 봉쇄 해제를 했지만 또 10월 16일 날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봉쇄하는 흐름을 갔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CPI와 PPI는 9월이 8월보다 더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왜냐하면 중국의 PPI는 일정 정도 미국의 헤드라인 CPI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8.1%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까. 다만 그돈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죠?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달에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8월에 높았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항공료, 그죠? 그리고 이 치료비들, 주거 비용, 그죠? 월세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긴축 그리고 모기지금리가 7%대 가고 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 월세 내려오고 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면 서서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죠?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두셔야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들려오는 악재, 그죠? 뭐 이 악재는 한 번 올 때 하나하나 오는 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옵니다. 그래야 공포에 빠져서 그죠? 저 위에 샀던 주식을 공포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G20 정상회의가 11월 15일과 16일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이 G20 정상회의에 개최국 초청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제 푸틴이 전쟁 이후에 이 서방 국가와 정상적으로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 속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과 바이든 G20 회담 미국이 제안 오면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 제안 좀 해라. 나 이제 뭐 이 어느 돌파구가 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 부분에 계속해서 공격하러 들어갔잖아요. 그죠? 거기에 크림대교까지 폭발을 하니까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징집도 제대로 안 돼. 그죠? 전비도 엄청나. 그죠? 후퇴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후퇴할 명분이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11호를 맞는 겁니다. 11호는 영하 20도 돈바스 지역에 여러분들 영하 20도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러 야외에 나가도 힘들어서 1시간을 못 버팁니다. 그런데 2월 24일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껏 계속 교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이나 우크라이나 군인이나 이 11월 20도가 넘는 영하가 전개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타임 이전에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수복하려고 하는 거고 러시아는 거기에 맞대서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전위는 상실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후퇴의 조건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겠죠. 꼭 휴전협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진핑이 리커창 총리, 그죠? 리커창 총리를 배제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중국 역시 이 부분입니다. 쌍순환 자급자족 생태계로 간다. 그죠? 이 이야기도 한 추석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급망과 연결돼 있는 쪽은 배제하고 미국 공급망 쪽으로 옮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역시 2, 4분기 실적 부분은 형편없이 안 좋을 겁니다. 강달러의 부작용이 나올 거니까요. 그죠? 환차선도 발생해. 그리고 바이든이 추구하고 있는 리쇼어링 부분도 어렵게 되는 게 이 미국 제조업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의 염려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어제 금융주들 약세를 보인 이유도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630조가 날아갔습니다. 그죠? 2,575조 원 연초만 해도 지금 1,942조 날아갔어요. 시가총액 630조가 날아갔는데 카카오 그룹주들 그죠? 엄청나게 떨어진 거 싸다고 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반등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추세를 이탈하고 섹터의 흐름이 양호하지 못할 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연간 무역 적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또 9월만큼 9월달 한 달 37억 7천만 달러가 적자인데 1일에서 10일까지 또 적자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327억 달러의 적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 있어서의 낙폭과에 의한 반등 흐름일 때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언제쯤 하려나요? 증안 대책.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0조 7,600억이라는 증안 기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개별주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잡주 사겠습니까? 아니죠. 시장의 버팀목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좋은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큰 주식을.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죠? LG엔솔 이런 주식을 살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 그죠?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해야 된다. 그 하는 순간에 공매도 금지까지를 함께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위반자 부분들은. 자, 미국차 시장의 공급과잉 이것 때문에 급락했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자동차 비싼 거 안 팔릴 거다. 그래,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 다 팔고 집에 가야지. 그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가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래, 안 좋아. 그런데 그 안 좋은 걸 이미 그 주가가 반영을 해서 더 떨어졌느냐. 기아의 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PBR 1배도 안 돼요. 다만 이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했죠. IRA.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니까 그 부담은 있습니다. 그죠? IRA 법안.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종목 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솔루션 49,000원 이하 내려올 때 물량을 조금씩 담아서 그죠? 나중에 올라갈 때 이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LG엔솔 실적 성장세에 선봉했을 거다. 그러면서 실적이 있는 폐배터리 관련 섹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 주가 여러분들에게 막바지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정말 하기 싫죠? 그런데 1년 전, 1년 반 전,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